동해안전선 지연전이란 국군 3사단 23연대가 주축이 되어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군 5사단 766부대 945 육전대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해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이 형성되었으며 해안선과 나란히 뻗어있는 7번 도로가 유일한 기동로였습니다. 6월 27일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은 주력인 5사단을 남진시키기에 앞서 상륙전에 동원했던 766부대와 945 육전대를 울진 방면으로 선행시켜 유격전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군 5사단이 동해안을 따라 포항으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투입된 북한군은 5사단, 766부대, 945 육전대 등 1개 보병사단과 2개의 경보병연대였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10연대, 11연대, 12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122mm 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36문, SU-76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48문, 120mm 박격포 18문 등 각종 포 130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연대급 유격부대인 766부대는 3개 보병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그리고 1949년 5월에 월북한 강태무 소령과 표무원 소령이 지휘하는 강표대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해병대격으로 해군 소속인 945 육전대는 3개 경보병대대와 통신중대, 후방근무대로 편성된 연대급 부대였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의 북한군은 완편된 1개 보병사단과 2개 연대 규모의 유격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동해안에서 38선 돌파 임무를 수행했던 북한군 1경비여단은 강릉에서 동해안 경비를 하면서 사단급 부대로 증편하고 있었습니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강릉에 집결한 북한군 5사단은 전열을 재정비한 후 북한군 2단계 작전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관령에서 평창 방향으로 철수하는 국군 8사단을 추격하는 임무를 11연대에 부여하고 10연대와 12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에 부여된 임무는 중부전선을 담당한 북한군 2군단 주력부대의 진출에 앞서 포항까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하여 부산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 766부대와 945 육전대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직접 통제하는 부대로 6월 25일 삼척 임원항 부근에 상륙한 766부대는 상륙 직후 부대를 3분하여 일부 병력은 태백산맥을 따라 영양과 청송을 향해 이동하고 일부는 삼척 방향으로 북상하고 일부는 울진 방향으로 남진했습니다. 766부대의 주요 임무는 전선 후방에서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을 파괴하면서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945 육전대는 6월 25일 강릉 정동진에 상륙하여 북쪽에서 남진하는 북한군 1경비여단과 합동으로 강릉에서 국군을 포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한 후 7번 도로를 따라 남진했습니다. 동해안을 방어하게 된 국군 3사단은 22연대와 23연대 등 2개 연대로 편성된 후방사단으로 사단사령부와 22연대는 대구, 23연대는 부산에 주둔하면서 주로 영남 지역의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당일인 6월 25일 12시에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된 사단 공병대, 통신대 및 22연대를 집결하여 사단 참모장 인솔하에 즉시 서울로 이동하라는 긴급 명령에 따라 22연대를 서울로 출동시켰습니다. 22연대 2개 대대는 3사단 참모장 우병옥 중령이 지휘하여 6월 25일 서울로 먼저 출발하고 나머지 1개 대대는 연대장 강태민 중령이 휴가병을 수습하여 26일 서울로 이동했으며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23연대 예하의 대전차포중대와 2개의 중화기중대 그리고 독립일대대 예하의 중화기중대를 서울로 출동시켰습니다. 3사단장 유승열 대령은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에게 마산을 비롯해 각지에 분산 배치 중인 병력을 부산으로 집결시키라고 명령하고 독립일대대와 영등포학원부대의 배속을 육군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수지구에 대한 자체 경계 태세를 갖추기 위해
6월 25일 12시부로 경상남북도 일원의 계엄령을 선포한 후 부산, 대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가두검문을 강화하면서 민간 소유 트럭 300대를 징발해 수송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대구 시내의 거지들을 모두 체포했는데 이는 북한에서 파견된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이 거지로 가장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울진군 죽변항 남쪽의 해안마을에서부터 50m 간격으로 청년방위대를 배치하여 해안 감시망을 강화했습니다. 독립일대대는 북한에서 난파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1948년 12월에 서북청년단을 주축으로 창설된 부대이고 영등포학원 부대는 유격전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1949년 2월 29일 서북청년단원 367명을 기간으로 창설된 부대로 창설 당시의 단대원은 호림부대였으나 1949년 8월에 영등포학원으로 부대명을 변경했습니다. 육군본부는 6월 28일부로 김종순 중령의 독립일대대와 홍성준 소령의 영등포학원 부대를 3사단에 배속시키면서 3사단장은 울진에서 적을 포착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 주둔하고 있던 23년대가 울진으로 출발했습니다. 23년대는 대전차포중대와 4중대, 12중대 등 2개의 중화기 중대가 22연대와 함께 서울로 출동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지만 6월 28일 부산을 출발해 하루 뒤인 29일 울진군 왕피천 남한의 저지진지를 편성했고 23년대 출동 이후에 전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독립일대대와 영등포학원 부대는 포항에 집결했습니다. 23년대 독립일대대, 영등포학원 등으로 구성된 3사단의 병력은 약 3,400명이었으며 장비는 1개 중화기 중대가 보유한 박격포와 2.36인치 로켓포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화기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울진 전투는 국군 3사단 23년대가 1950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북한군 766부대와 울진읍 확보를 목표로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울진은 7번 도로가 해안선을 따라 강원도 양양에서 경북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고 울진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36번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였습니다. 36번 도로는 산악도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이 피탈된 후 국군 8사단이 대관령을 넘어 제천으로 후퇴하자 강릉에서 울진에 이르는 92km의 해안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북한군에게 개방되었고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올 북한군을 저지할 임무를 맡은 국군 3사단은 제1차 저지선을 형성하기 위해 23년대를 울진에 투입했습니다. (23년대장) 김종원 중령은 북한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울진읍을 선점한다는 계획하에 각 대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연대는 울진에서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한다. 둘, 1대대는 6월 29일 17시까지 울진을 점거하라. 셋, 2대대는 6월 29일 20시까지 음남리 부근으로 진출하라. 넷, 3대대는 6월 29일 20시까지 수산리 부근으로 진출하라. 다섯, 연대 지휘소는 6월 29일 20시부터 노읍리에 위치할 것이다. 6월 28일 열차편으로 부산을 출발한 23년대는 대구를 경유하여 29일 오전 10시에 포항에 집결한 직후 박재열 소령의 1대대를 선발로 먼저 출발시키고 백기천 소령의 2대대와 허영순 소령의 3대대는 오후 3시에 후속시켰습니다. 23년대는 3사단에서 징발한 트럭을 이용해 영덕, 영해, 평해를 거쳐 울진으로 북상했습니다. 3사단장 유승열 대령은 독립일대대와 영등포학원 부대가 사단에 배속되자 23년대가 수행하고 있던 대구와 부산에 대한 경비 임무를 부여하고자 했으나 현 상황에서 북상하는 23년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미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 두 대대는 전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긴급 출동 부대로 임무가 전환되었고 독립일대대와 영등포학원 부대가 23년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5시에 포항으로 집결을 완료했습니다. 울진으로 북상하는 23년대의 화력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전에 23년대는 주로 공비소탕과 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였기 때문에 야포는 말할 것도 없고
중화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6월 25일 서울로 긴급 출동한 22연대의 대전차 포중대와 4중대, 12중대 등 2개의 중화기 중대를 차출당해 지원 화력이 극히 열악했습니다. 연대 주력에 앞서 울진으로 출발한 박재열 소령의 일대대는 지용태 중위의 1중대를 1km 전방에 앞세우고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1중대는 수산리 부근에서 피난민과 일부 주민들로부터 북한군이 이미 울진읍 내에 침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1대 대장 박재열 소령은 수산리에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연대장 김종원 중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다음 각 중대를 수산리 서북쪽 122고지에 배치하여 7번 도로를 경계하면서 연대 주력의 진출을 기다렸습니다. 1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한 122고지는 남대천과 왕피천 사이에 위치한 고지로 고지의 동쪽 산비탈 아래로 7번 도로가 지나가고 북쪽 산비탈 아래로 남대천의 지류가 동쪽으로 흐르는 곳으로 울진교를 비롯해 울진읍 내를 한눈에 감지할 수 있는 요지였습니다. 1대 대장 박재열 소령으로부터 북한군이 이미 울진읍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은 23연 대장 김종원 중령은 적정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울진읍을 확보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각 대대의 남대천 남쪽의 7번 도로에 4km의 중심진지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대대는 수산리, 2대대는 음남리, 3대대는 노음리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6월 30일) 오전 7시 수산리의 122고지에 배치된 1대대 2중대가 경계하고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 민간인 복장을 한 12명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계병이 수하를 했습니다. 정지, 누구냐? 우리는 3, 4단 수색중대인데 삼척까지 정찰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다. 이때 중대장 권오봉 중위 이하 장교들은 민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경계병이 이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연락병이 달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1소대장 박순권 소위가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을 했으나 외관상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하 구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휘자를 불러 그가 가진 따발총을 압수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했고 불응하는 자를 체포하려고 했더니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북한군이란 걸 확인하고 사격을 가해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으나 이 과정에서 2소대장 박원달 소위가 부상을 당해 후송되었습니다. 생포한 포로를 신문한 결과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의 병력은 250명 안팎이며 6월 25일 해안으로 상륙한 육격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북한군 5사단이 도달할 때까지 울진읍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군의 반격에 대비해 울진교를 비롯한 남대천 부간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진우 총자가 지휘하는 766부대는 6월 25일 오전 3시 무렵 주문진 앞바다를 통과하여 오전 7시 삼척 남쪽 임원리 왕바위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766부대는 무방비 상태이던 마을을 휩쓴 후 태백산맥, 삼척, 울진 등 3개 방면으로 침투했고 임원에서 남하한 766부대가 울진을 점령한 것은 전쟁 발발 하루 뒤인 6월 26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은 766부대의 선발대로 울진을 점령한 후 일부 병력을 남대천 부간에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은 울진군 서면 광해리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부터 통고산, 일월산 등지에서 활동하던 무장공비들과 합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쟁 전에 난파된 공비들과 합류한 766부대 병력은 6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울진군 평해면 온정리 부근에서 북상하는 국군 23연대 병력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766부대의 선발대가 울진읍을 점령하고 광해리 방면으로 진출할 무렵 그 주력은 남쪽으로 이동을 계속해 6월 30일 울진읍 북쪽 7km 지점에 죽변에 집결했습니다. 945 육전대는 6월 25일 정동진에 상륙한 후 1개 대대가 강릉을 목표로 북상하고 1개 대대는 밤제를 차단하면서 부근의 흑영광산을 점령한 후 트럭과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보급품을 하역하고 옥계를 목표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전 초기 945 육전대의 임무는 7번 도로를 점령하여 국군의 증원부대를 차단하고
전선 부대들과 합동으로 강릉 북쪽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으나 강릉으로 북상하다가 군성강 유역에서 국군 8사단 21연대와의 교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남쪽에서 돈자되어 있다가 1단계 작전이 종료된 후 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울진읍의 북한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음남리의 이대대에 울진읍 서북쪽으로 수색대를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수산리의 일대대에는 울진교를 비롯해 남대천 연안의 북한군 배치 상황을 탐색하게 했습니다. 수색 결과 일부 북한군이 울진읍을 방어하고 있으나 주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김종원 중령은 북한군 주력이 울진읍으로 진입하기 전에 울진읍을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각 대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연대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울진을 탈환하려 한다. 둘, 1대대는 울진교를 확보하는 즉시로 시가지에 돌입하여 그 중심부를 탈환 확보하라. 셋, 2대대는 고성리로 진출하여 울진 북쪽의 해안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적 주력의 남하를 저지하라. 넷, 3대대는 수산리로 이동하여 별도 명령을 대기하라. 다섯, 연대본부는 3대대와 함께 수산리에 위치할 것이다. 23연대의 공격 계획은 울진 서쪽의 음남리에 집결한 2대대가 측면 공격을 하는 가운데 수산리의 1대대가 주공부대로 울진교를 통해 울진읍을 공격하고 3대대가 연대 예비로 수산리에 대기하면서 1대대와 2대대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군 주력의 남진에 대비하고 울진읍 내에 북한군을 배후에서 포위하려는 목적하에 2대대를 고성리까지 진출시키고자 했습니다.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으로부터 작전 명령을 하달받은 1대대장 박재열 소령은 6월 30일 울진교를 비롯한 남대천 남한을 직접 정찰하면서 폭우로 인해 수량이 많아져 도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도와 장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울진교를 유일한 접근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찰을 마친 박재열 소령은 대대지휘소를 토일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남대천이 불어나 울진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울진읍으로 돌입할 때의 병력 손실이 클 것이라는 예측하에 공격부대와 예비대와의 거리를 좁혀 지원 병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대대장 박재열 소령은 권오봉 중위의 2중대가 선봉이 되어 울진교로 진격하고 지용태 중위의 1중대는 50골로 진출하여 남대천 남한에서 북한군 화력을 분산시키면서 2중대를 엄호하게 했습니다. 이중대장 권오봉 중위는 전날 교량 주변의 지형과 접근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수산리의 중대 집결지에서 울진교까지 약 600m 정도 펼쳐진 개활지를 은밀하게 통과하는 것이 작전 성패의 관건이라 판단하고 공격 개시 전 야음을 이용해 중대 제1선인 2개 소대를 미리 제방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울진교 남쪽 제방 동쪽에 배치된 박순권 소위의 1소대와 서쪽에 배치된 한상호 소위의 3소대는 각각 분대 단위의 돌격조를 편성하고 공격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울진 탈환을 위한 첫 공격은 오전 3시 50분에 공격 준비 사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대천 남쪽 해안인 50골 정면에 배치된 지용태 중위의 1중대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대의 60mm 박격포 2문과 연대에 남아있던 유일한 중화기 중대인 8중대의 81mm 박격포 8문이 울진교 북쪽의 북한군 진지를 향해 포격을 집중했습니다. 부족한 화력이었지만 박격포탄은 매우 정확하게 북한군 진지에 떨어졌습니다. 공격 준비 사격이 10분간 지속된 후 교량 남쪽의 제방에 위치한 2개 소대는 오전 4시를 기해 1소대를 선발로 울진교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소대장 박순권 소위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뛰쳐나갔고 1분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교량 북쪽까지의 거리는 150m로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돌격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어무 사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대장과 1분대 대원들은 모두 15kg짜리 모래주머니를 가슴에 안고 10m를 돌진한 후 모래주머니를 바닥에 던져놓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모래주머니로 웬만한 총탄은 막을 수 있었고 그렇게 엄폐하면서 기다리면 후속조가 도착해 모래주머니를 겹으로 쌓아
차폐물로 삼았습니다. 북쪽 북한군 진지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박격포의 어무화력이 집중되는 순간을 이용해 모래주머니를 밀면서 전진했습니다. 1분대가 30m를 전진했을 때 2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모래주머니가 터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분대가 어무화력이 북한군 진지에 떨어지는 순간 돌진을 시작해 30m 전방 1분대 공격선에 도착한 후 포북으로 20m를 더 전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1소대는 50m를 전진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후속한 3분대가 분대장 이하 전원이 사상당하는 손실을 입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자 1소대장 박순권 소위는 3소대의 후속 돌진을 요청하는 예광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3소대장 한상우 소위는 1소대장이 쏜 예광탄을 보는 순간 모래주머니를 안고 선두에 서서 돌진했습니다. 1소대의 처절한 혈투를 보았기에 소대원들의 투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소대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대원들이 소대장 뒤를 따라 돌진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앞선 소대의 것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소대 것보다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3소대는 1소대 모래주머니뿐만 아니라 쓰러진 전우의 시체까지도 차폐물로 삼아 싸웠습니다. 3소대가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5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하여 1소대와 3소대는 50%의 전력도 보유하지 못한 채 전멸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교량 북쪽 북한군 배후에서 요란한 총성과 함께 함성이 울려 퍼졌고 때를 같이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던 북한군이 일순간 무너지면서 달아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오전 6시 15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음남리 방면에서 측면으로 공격을 시작한 이대대가 남대천 도하의 성공에 북한군의 측면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상호 소위의 3소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진하여 울진교를 건너 울진읍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대대는 6월 29일 저녁에 음남리 고지로 이동하여 대대지휘소를 설치하고 각 중대를 남대천 서쪽 대안에 배치하고 30일 하루 동안 지역 및 적정을 탐색하면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백기천 소령의 이대대가 점령한 진출선은 울진읍의 서북쪽으로 남대천 너머에는 고성리의 평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대대는 공격에 앞서 도하가 가능한 지점을 면밀히 탐색했습니다. 백기천 소령은 박용원 중위의 7중대로 하여금 강폭과 수심을 탐색하도록 하고 김상현 중위의 6중대에게는 남대천 건너편의 북한군 동태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7중대는 1소대와 2소대에서 각각 1개 분대씩을 차출해 남대천 서쪽 2km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수심을 정찰했는데 고성리 북쪽 1km 지점에서 강폭이 넓어지는 망곡부의 수위가 가슴에 닿을 정도라는 것을 확인했고 6중대의 적정 수색 결과 동쪽 강변의 북한군 방어가 약하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색 결과를 보고받은 이대 대장 백기천 소령은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대대는 7월 1일 공내시에 남대천을 도하하여 울진의 서북쪽 측방으로 돌입하려 한다. 둘, 7중대는 대대의 제1선이 되어 공내시 이전에 도하 지점의 동쪽 강안을 점령 확보하라. 셋, 6중대는 도하와 동시에 울진 북쪽의 해안도로로 진출하여 이를 장악하라. 넷, 5중대는 6중대에 이어 후속 도하한 후 즉시 울진 시가지로 돌입하여 이를 점령하라. 다섯, 대대지휘소는 5중대와 함께 도하하여 차후로는 7중대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대대 공격의 선봉인 7중대는 오전 2시 30분에 서쪽 대기선에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7중대장 박용원 중위는 대대의 공격 개시 시간인 오전 4시까지 도섭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7중대는 화기소대의 엄호하에 1소대를 선발로 도섭을 시작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거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분대별로 병사들을 밧줄로 묶어 가슴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건넜습니다. 전 중대가 도섭을 완료하여 공격 거점을 확보할 때까지 북한군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의 도섭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섭을 완료한 7중대장 박용원 중위가 손전등으로 남대천 서안에 신호를 보내 후속 중대의 도섭을 촉구했고 6중대, 5중대가 뒤따라서 도섭을 완료한 시각은 오전 3시 40분경이었습니다.
이일수 중위의 5중대는 도섭 즉시 남대천 동안으로 진출하여 7중대를 앞질러 전개했습니다. 오전 4시 정각 공격 개시 신호와 함께 이명철 소위의 1소대와 유재홍 소위의 2소대가 돌진했습니다. 들판으로 된 개활지를 70m쯤 진격했을 때 북한군의 사격이 시작되더니 점점 화력이 증가했고 5일선인 2소대는 자동화기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밭두렁에 차폐한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소대장 유재홍 소위는 자동화기가 집중될 것을 예상하고 각 분대에 2인 1조의 특공조를 편성해 놓았는데 특공조가 북한군 기관총자 1개를 폭파했고 후속으로 약진한 다른 특공조도 기관총자 2개를 폭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군 자동화기를 잠재운 2소대는 1소대의 어무를 받으며 야산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일선 1소대도 북한군으로부터 소총사격을 받았으나 이를 무릅쓰고 약진하여 야산 북록 일각을 점령하고 2소대의 돌진을 엄호했고 3소대는 야산 정상으로 진격했습니다. 북한군의 저항은 경미했습니다. 5중대는 오전 5시 30분경 울진읍내를 동쪽으로 감지하는 야산을 완전히 점령하고 3소대의 울진읍과 야산 사이 접근로를 확보하게 한 후 무전기로 대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울진읍 북쪽의 7번 도로를 장악하기로 되어 있던 김상현 중위의 6중대는 도하 즉시 7중대가 장악하고 있는 남대천변의 야산을 지나 울진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성저동을 거쳐 고산성에 이를 때까지도 북한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후 7번 도로가 휘어지는 양정동 고갯길에 병력을 전개했습니다. 이대대의 남대천 도하 성공은 울진교를 통한 시가지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1대대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남대천을 도하하여 오전 5시 30분 울진읍 서쪽의 고성리 야산을 점령한 2대대 5중대는 울진 서쪽의 야산을 장악하는 즉시 3소대를 선봉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울진국민학교 일대 삼병호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북한군을 가볍게 소탕하고 남대천변을 따라 울진교 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오전 6시 15분 5중대 3소대의 공격에 힘입어 2중대 3소대장 한상호 소위와 선임하사관 황정원 상사 그리고 나머지 소대원 12명은 생사의 기로에 있던 최후의 순간에 한 덩어리가 되어 질풍노도같이 돌진했습니다. 함성과 총성이 울려 퍼졌고 기세에 눌린 북한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권오봉 중위의 2중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울진읍 내로 진격했고 5중대와 합세하여 울진읍을 탈환하고 북한군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이때가 7월 1일 오전 7시 무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15명을 포로로 잡았으나 국군의 희생도 컸는데 울진교 점령을 담당했던 2중대에서만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생포한 포로들은 즉시 노읍리의 연대지휘소로 후송되었으며 포로 신문 결과 이날 중으로 북한군 주력이 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할 것이라는 첩보를 얻었습니다. 울진읍을 탈환한 직후 23연 대장 김종원 중령은 연대참모회의를 소집해 포로들의 진술을 검토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나, 이대대는 양정동 138고지 선에서 적의 주력을 포착한다. 둘, 1대대는 울진을 확보함과 동시에 긴급시에 2대대를 지원한다. 셋, 3대대는 왕피천 남쪽 산비탈의 주저항선을 급편한다. 이러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자 23연대 정보주임 정범진 대위는 7번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상만 소위가 지휘하는 연대수색대를 죽병까지 진출시키고 작전주임 하수덕 대위는 교량을 폭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했습니다. 울진읍에서 주저항선인 왕피천 사이에는 4개의 크고 작은 교량이 있었는데 남대천의 울진교와 왕피천의 수산교가 북한군의 남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어에 유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진교와 수산교는 교각과 경관이 크고 튼튼해 공병의 지원 없이는 파괴가 불가능했습니다. 4단 공병대대는 6월 25일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서울로 출동했기 때문에 공병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3연대는 교량 폭파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장비 부족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울진 북쪽에서 7번 도로에 대한 경계 임무를 맡은 이대대는 김상현 중위의 6중대를 양정동 138고지 사이의 고갯길에 배치하고
박영원 중위의 7중대를 대나리의 앞산에 집결시켜 6중대를 지원하게 하였으며 이일수 중위의 5중대를 138고지에 배치하여 북쪽 구릉지대의 접근로를 경계하게 했습니다. 울진읍 확보와 이대대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된 일대대는 이대대의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시가지에서 방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울진교를 중심으로 남대천의 남쪽 강변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다는 점을 연대장에게 건의하여 이를 허락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대대는 울진읍의 권오봉 중위의 2중대만 남겨놓고 토일리에서 대대 예비로 대기 중인 3중대를 50골로 추진시켜 지용태 중위의 1중대 동측방에서 울진교 방어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배치를 완료한 일대대장 박재열 소령은 울진교 폭파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서 연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사단의 공병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교량 폭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량 폭파는 귀대대에 일임한다는 애매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방어의 축을 남대천의 울진교보다는 왕피천의 수산교와 그 남쪽의 개활지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종원 중령은 연대지휘소를 3대대 지휘소와 함께 145고지에 설치하고 진지를 급편했습니다. 3대대는 치흥동의 좌우측 고지에 정명환 중위의 9중대와 송정엽 중위의 11중대를 각각 배치하여 11중대는 7번 도로 동측방을 담당하고 9중대는 왕피천의 예상 접근로를 경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23연대는 미야카나마 왕피천을 중심으로 저지진지를 확보했으나 사단의 화력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오로지 병사들의 분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연대의) 최전방 경계부대인 이대대가 양정동 138고지 사이의 고갯길을 중심으로 방어 배치를 완료한 것은 7월 1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죽변으로 향했던 정상만 소위의 연대수색대는 7번 도로에서 벗어나 산악지대의 소로를 따라 방축골까지 전진했습니다. 정상만 소위는 이곳에서 죽변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북한군 상륙부대의 주력이 울진으로 남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북한군은 울진에서 패주한 병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력을 7번 도로로 기동시키고 일부 병력을 산악지역으로 우회시켜 울진읍을 양방향에서 협공하고자 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7번 도로에 북한군 천병중대와 더불어 6대의 장갑차가 출현했습니다. 89고지의 3병호 정도를 구축하고 고갯길에 제2굴곡부에 화력을 배치했던 김상현 중위의 6중대는 처음 본 북한군 장갑차를 전차로 착각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대장 김상현 중위는 병사들 사기를 고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뒤따르는 3병만 처치하면 전차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북한군의 사격이 시작되었고 공포에 빠진 6중대 방어진지는 교전 15분 만에 진지를 탈취당하는 등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6중대 지원 임무를 맡고 대나리에 대기 중이던 박영원 중위의 7중대는 북한군 출현 급보와 더불어 고갯길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자 급히 6중대의 좌측방으로 이동했으나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교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방어진지에서 물러난 6중대와 7중대는 오전 9시에 대대지휘부와 5중대가 위치한 138고지로 퇴각했습니다. 138고지는 7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을 울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고지 동쪽으로는 울진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고갯길이 있어서 이곳에서 북한군을 제압하지 못하면 울진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북한군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오전 9시경 일개 중대를 도청리의 낮은 구릉지대로 투입했습니다. 북한군은 각종 포탄을 5중대 진지에 집중하면서 138고지 정면으로 접근했으며 일방적인 포화에 압도당한 5중대 병사들은 전의를 잃고 고개를 숙인 채 조준도 하지 않고 방아쇠만 당기고 있었습니다. 5중대는 진지가 돌파되는 것은 물론 전멸할 위기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초전에 북한군에게 밀리는 형세가 되자 이대 대장 백기천 소령은 연대의 전황을 알리면서 병력 보전을 위해 남대천 남쪽으로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이대대에 명령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틸 때까지 버텨라. 이때 연대 작전주임 하수덕 대위와 정보주임 정범진 대위가 연대장에게 방어선을 고집하여 이대대를 상실하는 것보다
연대 주력의 재수습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대의 철수가 차후 작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건의함으로써 이대대의 철수가 승인되었습니다. 북한군은 2개 중대로 89고지를 돌파하고 외봉동으로 진격했으며 138고지를 통과한 2개 중대가 남대천변을 따라 울진교로 향해 공격해오자 울진읍은 23년대가 탈환한 지 3시간 만인 오전 10시에 다시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이대대의 방어진지가 초전에 붕괴되자 23년대장 김종원 중령은 울진 부근의 방어계획을 시급히 수정했습니다. 김종원 중령은 전력이 우세한 북한군에 아군이 일방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대천과 왕피천이 오히려 신속한 전선 수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회하는 북한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1대대의 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면서 7월 1일 정오까지 전 병력을 왕피천 남쪽에서 수습하라는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23년대는) 큰 병력 손실을 감수하면서 울진읍을 점령했지만 북한군의 반격에 밀리면서 확보한 지 3시간밖에 되지 않은 울진읍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23년대는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후방부대로서 정규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지역에 투입될 때에도 상급부대로부터 북한군에 대한 정보는 물론 뚜렷한 작전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북한군을 종전의 공비토벌전에서 상대해왔던 무장공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울진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은 종전의 국군 23년대가 상대해온 무장공비와는 규모나 훈련 그리고 장비면에서 수준이 다른 부대였습니다. 동해안 공격의 선봉을 맡은 북한군 유격대의 전력은 정규부대와 비견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적정이 불명확하고 대전차포 중대와 중화기 중대를 22연대에 차출해 줌으로써 장비면에서 극히 열악했던 23년대는 장갑차로 무장한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전초 진지가 접촉 15분 만에 붕괴되었으며 병사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울진에서 철수했습니다.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이 왕피천까지 진출해오자 23년대는 평해 방면으로 철수했습니다.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7월 2일 오전 5시에 1대대와 2대대를 기성리에 3대대를 평해에 각각 집결시켰습니다. 23년대가 이렇게 멀리 물러난 것은 북한군의 강력한 화력투사에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고 병력 손실이 많은 2대대를 재편성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증원부대와 하루라도 빨리 합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년대장 김종원 중령은 왕피천에서 철수하기 직전에 사단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3사단장 유승열 대령은 독립 1대대와 영등포학원 부대를 23년대에 배속시켰습니다. 이에 23년대는 7월 2일 오후 9시에 평해에 도착한 영등포학원을 3대대에 편입시키고 독립 1대대는 기성리 북쪽 3km 지점의 하사동 21고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성리의 1대대를 평해로 이동시켜 부대 재편 작업을 실시한 후 선미리로 이동시켜 평해의 서측면을 엄호하게 했습니다.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 766부대는 남진을 계속하여 7월 3일 오전 4시에 매화리에 도달한 후 병력을 양분의 오산리, 망양리 방면과 기양리, 길금리, 길곡리 방면으로 진출했습니다. 또한 칠보산, 드문산 등지에서는 상륙 직후 태백산맥으로 진출한 766부대 일부 병력이 현지의 무장공비들을 규합해 활동하면서 국군의 배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3일 하사동 21고지의 진지를 급편하고 있던 김종순 중령의 독립 1대대가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교전 20분 만에 화력에 밀려 기성리로 철수하자 23년대장 김종원 중령은 3대대를 어현리에 추진시켜 독립 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허영순 소령의 3대대마저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자 김종원 중령은 독립 1대대와 3대대를 영해로 철수시켰습니다. 평해의 서측면을 엄호하던 선미리의 1대대도 비슷한 시점에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고 교전이 시작된 지 40분 만에 화력에 밀려 평해로 철수하자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백기천 소령의 2대대가 다툼 고개에서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연대지휘소와 1대대를 영해로 이동시켰습니다. 영해로 이동한 23년대는 영해에 연대지휘소를 설치하는 즉시
영해 북방 10km 지점의 등운산 일대에 준동하는 북한군 유격대에 대한 토벌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23년대는 등운산, 운서산, 독경산 일대에 약 1200명 정도의 북한군 유격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7월 4일 오전 7시 박재열 소령의 1대대가 2대대 6중대를 배속받아 미국리 3계리를 거쳐 수리의 415고지와 469고지를 향해 출동했습니다. 1대대는 등운산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한 후 3계리 415고지, 518고지, 458고지 등으로 향했습니다. 1대대는 7월 4일 오전 11시 30분 등운산 지역에서 북한군 유격대와 교전을 벌여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으며 자동화기 한정과 탄약 80발, 99식 소총과 탄약 3100발, 경기관총 9정과 탄약 2000발, 60mm 박격포탄 95발 등을 노획했습니다. 3대대 11중대와 영등포학원 부대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오촌리 234고지 등운산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등운산 지역 북한군 유격대 토벌작전에는 유엔군의 항공지원도 있었는데 7월 4일 오전 11시에는 유엔군 항공기 한 대가 영덕군 창수면 등운산 지역의 북한군으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고 영일 비행장에 불시착하기도 했습니다. 23년대의 등운산 지역 수색작전은 7월 5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대대가 평해 북방 518고지 및 458고지를 수색했으며 2대대가 병곡리를 출발하여 등운산에서부터 786고지까지 수색작전을 펼친 후 각각 영해로 복귀했습니다. 7월 5일 1대대와 2대대는 형제봉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대둔산과 주황산 방면으로 각각 진출하여 7월 6일까지 수색작전을 전개했습니다. 23년대는 7월 7일 전방지휘소를 평해에 개설하고 대규모의 유격대 토벌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1대대가 영해에서 11중대를 통합지휘하여 적정에 따라 출동할 준비를 완료했으며 독립 1대대가 영해를 출발해 평해로 진출했습니다. 7월 8일 1대대는 평해로 진출해 망향리, 신흥리 사이의 산악지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며 2대대의 6중대가 영해에 7중대가 병곡리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망향리, 신흥리 사이의 산악지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박재열 소령의 1대대는 대대 관측소와 지휘소를 한곡동에 위치시키고 1중대를 덕신리 좌측 고지에 2중대를 매화리 남방 115고지로부터 대전동, 지수동 능선 일대에 3중대를 도로 좌측 기성리 능선에 4중대를 이포동, 신흥리 일대에 11중대를 기양리 암산 능선에 각각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7월 9일 오전 9시경 지용태 중위의 1중대는 정면에 출현한 80명 규모의 북한군 유격대와 6시간 동안 교전을 벌여 북한군을 매화리 방면으로 격퇴시켰습니다. 2대 대장 백기천 소령이 지휘하는 6중대와 7중대는 영덕군 창수면 3계리에 출현한 북한군 500여 명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23년대는 평해에 대기 중이던 독립 1대대를 온정리 부근으로 출동시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영등포학원 부대를 3계리 지역으로 출동시켜 2대대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7월 10일까지 계속된 이 전투에는 미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이 병행되어 북한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김종원 중령의 24년대는 해안선을 낀 병곡리 선에 김종순 중령의 독립 1대대는 영등포학원을 통합지휘하여 미곡리 선의 진지를 점령하고 영해로 우회하는 북한군에 대비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사력을 다해 버텼으나 전투에 필요한 탄약과 물자의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후에 영해로 후퇴하여 새로운 저지선을 점령했습니다. 사단 작전참모 장송주 소령과 미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이 23년 대장 김종원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후퇴만 하는가? 이렇게 후퇴하다가는 부산까지 며칠이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에 김종원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적이 강력하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후퇴는 좋은 방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립 1대대는 옥금동 도로에서 남진하는 북한군 병력을 진정까지 접근시켜 선두 1개 중대를 완전히 섬멸했으나 후속 부대의 공격과 포격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으나 동해안 전선 지연전에서 최대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국군 23년대가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지품면 등지에서
북한군 유격대 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영해 남쪽의 포항 죽장면 구암산에서는 해군 육전대가 청송 방면에서 포항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유격대와 치열한 교전을 전개했습니다. 해군 육전대는 7월 1일부로 포항경비부에 배속된 묵호경비부 대원들과 포항경비부 기지 근무 장병들을 기간으로 하여 7월 5일에 창설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중대 규모로 용호대라 불렸으며 7월 9일 진해에서 증원 병력이 도착함에 따라 대대 규모의 강호대로 증편되었습니다. 용호대는 정창용 중위의 이름 끝자인 용과 호랑이의 첫자인 호를 붙여서 만든 부대명이고, 강호대는 강기천 소령의 성인 강과 호랑의 첫자인 호를 붙여서 지은 부대명입니다. 지휘관의 이름과 강력한 맹수인 호랑이를 붙여 부대명을 만드는 방식은 전쟁 중 특수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부대에 종종 쓰였습니다. 미군으로 치자면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해군 육전대는 포항에 본부를 두고 보현산과 구암산 일대에서 북한군 유격대 토벌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청송으로 우회한 북한군 유격대 일부가 경주와 포항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죽장, 기계, 안강 등지에서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7월 11일 죽장면 감곡리에 북한군 유격대가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포항경비부 사령관 남상희 중령은 강호대를 안강지구로 출동시켰습니다. 강호대는 일개 중대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영천 구룡산 일대에 잠입한 것을 포착하고 7월 13일 오전 4시에 구룡산 공격에 나서 2시간에 걸친 교전과 추격 끝에 북한군 유격대 8명을 사살하고 30명을 생포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북한군 유격대 활동과 관련해 미 중앙정보국은 7월 11일자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15명에서 800명 규모의 친북한 게릴라 집단이 포항 북서쪽에서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지금 당장 국내 치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북한군의 군사적 승리가 계속된다면 이들 세력은 점차 커져 보다 더 위협적이 될 것이다. (1950년 6월 27일) 미 해군과 공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미 극동 해군 사령관 터너 조이 제독은 경순양함 준호와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한국 지원 전대를 편성해 동해안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일본 사세보에 기지를 둔 한국 지원 전대의 임무는 한국 해역 초계 북한군 상륙저지, 북한군 함정경멸, 한국 지상군에 대한 함포 지원, 철수작전 지원, 그리고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함선 오송 등이었습니다. 6월 28일 한국 해역에 도착한 준호함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병력과 진지, 함선 등에 대한 함포 사격과 해상 봉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준호함은 6월 29일 오후 11시 11분에 한국 해군 장교의 조언을 받으며 묵호 북방의 북한군 병력에 대해 30분가량 5인치 포탄 4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함포 사격은 7월 2일부터 주문진, 삼척, 울진 등 동해안 연안 지역의 북한군 병력과 보급 및 수송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7월 5일 북한군 정찰정보원은 함정 3척이 7월 2일 15시에 주문진을 포격했으며 7월 3일 10시에도 포격을 재개해 전쟁 물자와 보급품을 실은 6척의 선박과 보급 저장소가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상급부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울진, 양양, 삼척 등지에 북한군 집결지 해안철도, 유류탱크, 교량 등의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울진 부근의 함포 사격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7번 도로로 남진하는 북한군 5사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해군의 함포 사격에 대해 북한군도 해안포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7월 8일 자마이카함, 하트함, 스웬스함 등이 울진 해안도로에 대해 포격을 하던 중 북한군 75mm 곡사포의 반격을 받아 4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울진과 임원항 사이에 120mm 곡사포 열문을 배치해 유엔 해군의 해안 포격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대응에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원거리 해상으로 이탈한 후 전자탐지 장비에 의한 사격으로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7월 2일 삼척을 점령한 북한군 5사단이 국군으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남진하여 7월 8일 울진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남하하자 7월 12일 국군 3사단은 함포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7월 13일 미 포병장교 1명이 지상전 상황을 전하고 함포 사격의 표적을 지정하기 위해 준호함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날 미 경순양함 준호와 구축함 DA분이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울진의 북한군 병력, 묵호의 철도 시설, 삼척항의 유류탱크 등의 함포 사격을 집중했습니다. 이 함포 사격은 지상군의 무선 통보에 의해 유도되었고 효과도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함재기들의 폭격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군 5사단 소속 병사들이 울진에서부터 공습이 매우 심하여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쥐구멍을 찾았다. 라고 증언했듯이 유엔군의 해상 지원은 북한군의 기세를 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간한 전쟁사의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공격부대의 측면에 체계적으로 함포 사격을 가함으로써 공격부대의 공격을 매우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병력과 장비에 대해 큰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 바다로부터 관측이 되는 좁은 산길을 통해 동해안을 따라 공격하던 북한군 5사단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전선이 영덕까지 내려오자 미 8군 사령부는 동해안의 전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은 부산과 함께 전선에 보급할 병참물자가 들어오는 주요 항구였고 영일 비행장은 미공군 40 전투비행대대의 기지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작전참모부 맥클린 중령에게 동해안 전선에 지원 가능한 화력을 모두 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3사단 수석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화력 지원에 관한 요청과 연락을 미 8군 사령부와 수시로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군본부는 함포와 항공기 및 지상포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최덕신 대령을 3사단장 연락고문관으로 파견하여 미 지원부대와 협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사단은 23년대의 병력 손실을 신병으로 보충하는 한편 한강방어선 전투를 위해 차출된 22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육군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육군본부는 7월 9일 수원, 음성 방면으로 철수 중인 22연대에 조속한 원대 복귀 명령을 하다라는 한편 3사단장 유승열 대령을 경남 편성광구 사령관으로 전임시키고 이준식 준장을 신임 사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준식 준장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7월 5일 수도사단장에 임명되었는데 5일 만에 다시 3사단장으로 전임된 것입니다. 이는 포항을 고수하기 위해 영덕 강구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식 준장은 영해 방어를 위한 병력 손실을 피하면서 영해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축차진지를 편성해 북한군에게 타격을 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3연대장 김종원 중령과 독립일대대장 김종순 중령에게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사단은 영해에서 영덕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연하여 최대한의 지연전을 수행하며 적에게 치명적인 출혈을 강요하려 한다. 둘, 23연대는 이계 대대를 영해 남방 1.2km 지점 목골제 동쪽 동해안 망월봉에 1개 대대를 목골제 서쪽 저산지대에 투입하여 적을 격퇴하라. 셋, 독립 1대대는 감히 실제를 확보하면서 적의 측면 공격을 배제하라. 넷, 기간 중 함포 및 공군의 지원을 사단 전방지휘소로 요청하라. 국군 23연대는 7월 12일 정오에 목골제 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망월봉 서쪽 산비탈에 1대대와 2대대를, 목골제 서쪽 500m 지점의 낮은 산지에 3대대를 투입해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했습니다. 독립 1대대는 감히실제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7월 12일 오후 2시에 이게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각 정면에 출현하자 영해 앞바다에서 대기 중이던 준호함을 비롯한 미 해군 함정들이 함포로 지원 사격을 실시했으며 영일 비행장에서 출격한 미공군 40 전투비행대대의 근접 항공 지원도 병행되었습니다. (1950년 7월 1일)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은 7월 12일에 영덕 북쪽 14km 지점인 평해까지 남아있으나 유엔 해군의 함포 사격과 함재기 공격을 피해 주로 야간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참선이 길어졌으나 보급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남진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국군 3사단 23연대는 유엔군의 함포 지원하에 7월 13일 영해에서 철수하여 영덕 북쪽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이 선에서 22연대가 증원될 때까지 영덕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피하 간의 전투력의 격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 4단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영덕 공방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23연대가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독자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울진에서부터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며, 둘째, 7월 12일 영해북은 전투에서부터 시작된 6회 공군의 합동작전이 긴밀한 협조하에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